이 새끼는 페이크라고 뭐라고. 좋아요. CS. 원래 실수야. 실수야, 어수야. 한 분이 오늘 안 왔나요? 아니면은 이번 주에 아예 안 오셨어요? 다음 주에 오늘 숙제가 첫 문제. 15분까지 15분. 계약으로 먹어.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뭐 배우 선생님이 심지를 잘 거스리지 않고 숙제를 하셨나요? 전 다 했죠. 몇 개. 이야, 멋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도 심지를 공부하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그 페이지로는 29페이지 도형의 이동에 해당하는 것부터 할 건데, 제가 이제 배우 선생님과 진행하고 있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조금 적게, 그다음에 처음 보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로 이렇게 진행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먼저 2번 문제로서 한번 이제 시간 2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3번이 나오면 됩니다. 혹시 잘 풀으셨습니까? 그럼.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네, 2번에 3번. 네, 괜찮았나요? 네네네. 네,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단 C에 와, 대한 대박. 기본을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엔 C의 좌표가 바로 여기 이 거리랑 똑같은 거를 그대로 그려내게 되면 이 C는 여기 이 Y는 X 더하기 2라는 점에 이제 X라는 Y는 X 더하기 2라는 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들이 각각의 수직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보자면은 여기 이 원점으로부터 그려지는 요소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OCE 만약에 이 선을 쭉 그었을 때 생기는 수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요 두 가지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게 됐을 때 그러면 삼각형 지금 이 ABC의 넓이가 16이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바로 점포가 이 직각삼각형 ABC의 외심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삼각형을 다시 한번 펴본다면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가 8이 된다라는 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OC하고 OB의 똑같다라는 걸 통해서 이 A에 대한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A, B라고 주게 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 바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A, B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까지 해당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 여기서 길이를 그다음에 여기서 길이를 싹 갖게 되면 이 길이가 지금 여기에서 이 길이가 몇이 되죠? 2가 되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2 곱하기 A, 그 다음에 2 곱하기 B 이런 걸 이용하여 A하고 B에 대한 두 가지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2 곱하기 A 곱하기 2가 1이고 더하기 2 곱하기 2의 넓이가 8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8이다 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Y는 X 더하기 2에서 우리는 저기서 B는 A 더하기 2다 라는 걸 이걸 이용하여 A 값하고 B 값을 바로 빼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3, B는 4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괜찮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번하고 6번 이렇게 두 문제를 4분 동안 풀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 같은 문제 틀리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하는 미스테이크. 계산 실수였어. 그렇죠. 계산 실수. 넌 어떻게? 원래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맞으면 된다니까요.
한번 정답 말씀드려 볼게요. 5번에는 정답이 2번이고요. 6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까? 6번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동안 보는 거였어요. 짱. 생각보다 시간이 길었죠? 5번에 네, 5번에는 2번, 짱 뭐야? 뭐예요? 네, 설명을 줘. 6번에는 5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의 중심 같은 2,3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에서 어떤 선을 이렇게 대칭돼서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대칭점이랑 원의 중심은 서로 수직이 구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수직이 구분면 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알고 계시죠? 이 기울기가 수직, 그 다음에 거리가 같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식을 두 번씩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막고자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어떠한 선, 똑같은 거리만큼 선, 그러니까 즉 그대로 만약에 이 x제곱미터가 내린다면 여기서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3만큼 내렸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3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치면 제가 여기서 그림을 살짝 애매하게 그리긴 했지만 왜냐하면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그치? 하지만 우리가 3만큼 내려서 x절편에 닿았다는 얘기는 이 정도 이 x축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중심의 좌표 A하고 B 찾을 수 있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B 같은 경우에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반지름이 변하지 않아서 여기서 반지름을 구하면 4. 그래서 I 값은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계산하면 정답은 2가 나온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은 이 이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허용치 않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럼 6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6번이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건 다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보자면 지금 이 6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대칭일 때 두 점 사이 거리 A하고 AB 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A에 대한 좌표하고 B에 대한 좌표를 각각 A, B제곱 여기도 B, B제곱을 둔다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을 긋게 되면 여기는 결국엔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거리 만약에 L만큼 떨어진다면 여기도 똑같은 거리만큼 만약 B까지 갔을 때 L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해서 된 거긴 한데 이 그림을 제가 직각삼각형으로 따로 빼서 그리게 된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C라고 할게요.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얘네들의 거리를 수직 이등분하고 있다. 이런 상황. 그치? 그런데 얘 기울기 자체가 애초에 45일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봐. 45도, 45도, 45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이 거리를 만약에 L이라고 해서 구해야 되겠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AB는 루트 2L로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하지만 이 L을 구하는 것이 핵심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럼 이 C라는 점의 좌표가 어디를 지나고 있다고? Y는 마이너스 X가 지나고 있다. 따라서 이 C라는 점의 좌표는 그대로 이 A의 X좌표와 B의 Y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B제곱은 마이너스 A 3이라는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A에서 B를 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는 A제곱에서 B제곱 빼는 거가 A 빼기 B랑 똑같은 게 A하고 B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B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B는 1-A라고 넣고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떤 경우가 B는 마이너스 1, A는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요 대입하는 정도에 대한 것까지는 아마 뭐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중간에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여러분도 문제 풀면 느끼시겠지만 B등급이나 C등급에 해당하는 직선의 기울기들이 대부분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있잖아. 그게 45도라는 특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됐다라면은 저 기울기가 기울기 절대값이 1이 아닌 녀석값만 주겠지 문제가. 그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점의좌표를 두고 차근차근 계산했는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점의좌표를 두고 저 점의좌표에 대한 식을 D하고 저기 성질로 연결시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 11번과 12번 이 두 문제를 4분 동안 풀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프셨나요?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11번은 정답이 4루트 5가 나오면 되고요. 12번은 정답이 4루트 5 더하기 루트 2가 나오시면 됩니다.
11번에 어찌 보면은 약간 최신 트렌드에 해당하는 문제가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져 있는 점을 여기 주어져 있는 어떤 선에 대해서 계속 배치시켜줘요. 쭉쭉 그려놓은 다음에 삼각부분식을 쓰기 위해서 얘네들 한 줄 완전히 이어버려서 만나게 되는 그 교점이 Q, R, P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고 있죠. 이 기본적인 성질에 따라 먼저 AP하고 똑같은 선을 찾기 위해서 A를 이 지금 Y는 X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선으로 배치 이동시켜줍니다. 이 A'이 0,-3이 될 거예요. 이 0,-3을 먼저 찾아서 쭉 그려주고요. B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해줘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B라는 점을 이 Y는 1이라는 직선에서 한 번 씩 내려줍니다. 그러면 Y는 1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이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내려주게 되면 이 점은 4, -1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랑 이제 똑같게 되는데 얘를 다시 한번 이 Y는 2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가 3이기 때문에 이 점 기준으로 3까지 올려주게 된다면은 이 B2'은 4,5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QR에 해당하는 거리가 바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A'부터 B2'까지 이어지는 요 선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3, 그러면 여기 길이는 4, 여기 길이는 8이라서 그리고 피타고라스 좀 괜히 이상하게 쓰지 마시고요. 1대 2잖아요. 루트 5잖아. 몇 배 됐어? 네. 그치? 계산도 깔끔하게 해보자. 자, 그러면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길이가 루트 2가 고정이 돼야 된다. 즉 얘네들은 동점이긴 한데 길이를 유지한 채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처럼 뭔가 대칭축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를 이제 여기가 완벽하게 고정이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전체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똑같은 녀석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이랑 똑같이 하려면 이 P라는 점과 RQ를 이용하여 평행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QR, 지금 그러면 이 QR에 대한 관계시간을 찾는 거예요. 얘가 바로 Y는 X라는 선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 6,3에서 지금 루트 2라면 얼마큼 간 거야? 1만큼 가야지. 무조건 루트이지? 그래서 P에서 여기도 P'이라고 하면 여기는 5,2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선을 왜 찾느냐? 왜 찾았다고? 여기를 여기를 똑같은 걸로 만들어주려고.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지워버려도 된다는 거야. P라는 위치를 지워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루트 2는 고정이야. 그러면 이 P'부터 RS 그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아, 여기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P'부터 RS 그 다음에 원래 P가 있던 이 점 그치? 그럼 이 점을 여기 먼저 PS랑 똑같이 하려면 이 밑에 있는 부분으로 이 P랑 거리가 똑같이 되게 P2'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거마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때 이게 P로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이렇겠어. 이 P'만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5,1을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한다? 그러면은 2,5가 된다. 그래서 2,5로부터 6,-3까지 해당하는 쭉 이었을 때 이 거리, 노란색 거리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노란색 거리를 실제로 보면 4,2가 나와요. 혹시 계산비 하시면서 4,2 나온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동점들에 대한 저 최소값을 구해야 할 때에는 저 동점에 대한 거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랑 똑같은 아이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가 핵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어려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다면은 그러면은 그 13페이지의 C 스텝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머리 이렇게 순환시키기 위해서 2번하고 3번 할 건데요. 요거 각각 6분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도 2번 다 풀었다면 5분 안에 풀으신 겁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네, 2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번은 정답 6루트 10이 나오시면 됩니다. 다들 잘 나오셨습니까? 네, 요 문제에 대한 거는 딱히 특별하게 뭔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뭐 이론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점의 좌표를 그냥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점의 좌표들을 일직선으로 연결시킨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R이라는 좌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R이라는 좌표를 우리가 두게 되면 직선 AB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5,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0이다. 따라서 이 R에는 R, 30 마이너스 2R이라고 두고 우리는 여기서 이 R의 좌표가 범위까지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즉 2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래 좌표를 일단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r 프라임이 30 마이너스 2r,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좌표를 여기 있는 이 x축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r2 프라임은 여기서 r, 2r 마이너스 30 이렇게 될 겁니다. 즉 그냥 얘네들을 쭉 이었을 때 생기는 이 L에 대한 이제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R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R에 대한 2차식을 만들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R에서 빼면은 30 마이너스 R이죠. 그렇지.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때 이제 뭐 계산 쭉 해보시게 되면은 혹시나 여러분들 중간에 계산을 너무 어렵게 하고 계실까봐 제가 중간 계산 과정을 한 번만 써놓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10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야지 10을 신경 안 쓰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최대값만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소값만 하면 되겠지. 왜냐면 24. 그래서 R이 10일 때 최소값이다 라는 걸 이용하여 구하시면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번을 되게 빨리 풀어가셨거든요. 그래서 3번도 지금 이제 되게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3번은 두 문제를 5분 동안 풀어볼게요. 되게 처음 배우시는 거 치고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1번은 괜찮았을 겁니다. 그쵸? 1번부터 좀 어렵네. 괜찮았죠? 네, 1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전부 다 이렇게 써놨어요. x가 3분의 7일 때 2루트 13이 나왔고요. 2번이 조금 느낌이 이상했을 거예요. x가 4일 때 4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전달이 나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알고 앞서서 또 저런 식의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이런 문제가 아무런 방법명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이렇게 티컬이 주어져서 이 두 개의 루트의 합의 최대값, 아니 최소값 혹은 두 루트의 차이의 절대값을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계속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루트 한번 같으니 어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을 쓰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를 쓰고 싶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루트를 제곱의 하로로 만들어주자라는 걸 먼저 시도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썰게요. 지금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가 5의 제곱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이 합이 보이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다라는 이 생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피타고의 정리냐? 지금 여기서는 얘가 x, 0과 몇 컴마다 1,5 사이에 해당하는 1,5지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사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x, 0과 3,1에 해당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냐? 먼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1,2점부터 x, 여기니까 이 x축에 존재하는 어떤 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서 3,1에 해당하는 요점, 즉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해당하는 이 길이를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통해서 3,1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수식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얘는 3,1이라고 되지만 3,-1이라고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방금 전에 푼 거를 약간 설명을 돕기 위해서 3,1이라고 제가 임의로 얘기한 거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3,1이라고 생각하고 3,-1 바로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삼각부수식에 대한 흐름이 계속 연결되죠. 수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기하적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는 마이너스 1,5부터 3,-1까지 쭉 그었을 때 생기는 그 길이와 그때 만나는 이 직선의 x대표를 찾아라는 걸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두 식도 지금 일단 루트와는 똑같은 꼴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한 거는 이 1번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점에서 이 x, 0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y좌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에서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언제 최대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여기 이 마이너스 5,0부터 3,1까지 선을 쭉 그었을 때 만나는 여기 x좌표, 제가 너무 그림을 못 그렸네요. 그림을 그리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볼게요. 대략 3,1이 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5부터 3,1까지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이 점이 제일 최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x, 0이 아무리 다 자유롭게 잡아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다는 거잖아.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다라고 바뀐다. 마지막에 지금 나머지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치? 이 점을 A, B, C라고 한다면은 삼각형이 항상 만들어져서 AC에서 CB를 뺀 거는 지금 여기는 이제 이 A, B하고에 대한 길이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바로 얘가 제일 더 크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C'에 해당하는 점이 바로 제일 큰 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래서 그거에 나오는 x를 변동하는 것이 x는 4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형의 이동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집합의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은 전체 다 나가지 않았다라고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획상으로 전체는 나가기 어렵다라고 들어서 교수님하고 많이 잘 맞춰가지고 아직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쓰지 않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로만 일단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잘 나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상관없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41페이지에 10번 부분을 2분을 두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번까지 10분 다음 문제는 19번 볼 거예요? 19번도 보여주셔도 좋아요. 네, 10번은 정답이 4가 나옵니다. 아마 이 문제는 특히 집합 쪽 같은 경우는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바로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문제가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문제 이해조차 하기 어려운 게 극명하게 나올 텐데, 왜냐면 집합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가 집합의 성질이나 계산하는 방법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도형이라든지 특히 정수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는, 일명 수학에서 정수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수론과 관련되는지 아니면 경우의 수, 확률과 얘네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해요. 그래서 집합 문제를 풀어낼 때 항상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먼저 집합처럼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전체적인 문제 상황부터 얘기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A, B, C라는 이런 세 집합이 있는데 만약에 집합이라고 빼고 얘기해 볼게요. fx가 0이라는 식이 있대요. gx가 0이라는 식이 있대요. 근데 그 A에 대한 개수가 4개고 B에 대한 개수가 3개래요. 즉 여기서 나오게 되는 x의 개수가 4개랍니다. 그러면 fx는 0을 만족하는 x가 4개라는 얘기는 그 4개가 뭐라는 거야? 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극 4개가 모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집합의 얘기랑 섞어보자면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집합에서는 극이 똑같으면 얘를 하나로 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라면 좀 그렇다. 4개의 근이 그리고 얘도 서로 다른 3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것만 잘 써게 된다면 여기서도 이걸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이제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 세제곱 그러면 얘를
그렇죠? 그냥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가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근이 적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 A하고 B에 따르면 여기에서 얘는 근이 무조건 존재하고요. 얘도 근이 무조건 존재해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얘가 근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소가 되고 싶어. 원래 두 개의 함수를 더했을 때, 혹은 두 개의 방정식을 더했을 때 근의 개수가 없다라고 확언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최소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근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치? 최소가 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의 근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얘네하고 얘네 근이 어떤 최소가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근은 최대 몇 개? 4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3개가 그대로 붙이면서 여기에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솔직히 식을 얘만 쓴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생각하는 논리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제가 시간을 2분을 드리긴 했지만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거 1분이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9번 아까 이거에 대해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분 제가 드릴게요. F 지금 국회에서 네. 근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근이 된다는 거지? 즉 전체를 곱했을 때 0이 됐을 때가 근이 되는 거잖아. 근데 A에서 이미 fx가 0이 되는 수준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줬어. 그럼 이해됐네? 아니요. 그래서 Fx가 4개가 존재하는. 그렇지. 얘는 4개가 존재해서 얘는 3개가 존재하지.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식에 대한 근이 최소가 되고 싶지. 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근 3개가 여기에 나오는 근 4개랑 겹치면 되겠죠. 그럼 그냥 3개라면 아니지. 근이 3개까지는 3개라고 하면. 그러면은 근이 4개가 되겠죠. 왜냐? 여기서 만약에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가 근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는 베타, 감마, 오메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식값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알파 때문에 근이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이라고 말하고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아마 한번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이 19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나오면 됩니다. 혹시 잘 나오셨습니까?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결국에 경우의 수를 어떤 식으로 잘 나누느냐가 핵심인 문제예요. 집합이긴 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FA가 4 이상인 거기 때문에 FA가 4일 때, FA가 5일 때, FA가 이제 6일 때 이렇게까지만 나눠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됐을 때 FA가 4가 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순서상이 존재해요. 어떻게? 1,5 그리고 2,6 그 다음에 3,7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 1,5 들어갔을 때는 6이나 7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1하고 5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세 개 중에 일단 한 개를 선택하는 즉 3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간에 있는 각각 몇 개죠? 1부터 5 사이에 3개. 그 3개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2에 4제곱.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깔끔해요. 계산하면 수를 몇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가 될 때는 똑같습니다. 1,6, 2,7. 그렇지.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4개가 있으니까 2에 4. 즉 넣을 거냐 말 거냐.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2에
2의 배수이라서 32개가 나옵니다. 얘는 1,7.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를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일시이름을 쓸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2의 5, 즉 얘는 32개. 따라서 얘를 더해주면 88개가 나온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해드리면서 뒤에 있는 이제 30번하고 31번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4분 정도 드려볼게요. 31번이에요. 네, 그러면 30번하고 31번 전화 한번 불러드릴게요. 30번은 4번, 31번은 4번, 둘 다 4번 넣으시면 됩니다.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다 가까워.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혹시 문제 둘 문제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웠다 하시면 계십니까? 31번? 아, 오케이. 그러면 먼저 30번 문제는 그냥 풀이 과정만 이해해요. 31번은 문제 바로 얘기할게요. 서로소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 x는 3, 5, 6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에만 핵심을 잡히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3, 5, 6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의 입장을 봅시다. 내가 3을 썼어. 그럼 3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5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2의 2승. 결국에는 3을 몇 번 곱한다? 4번 곱한다. 근데 이거 3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5의 입장에서 보는 거 6의 입장에서 보는 이 논리 구조가 어때요? 똑같이. 그러니까 C 그냥 잘 써도 돼. 끝. 그치? 그 다음 바로 넘어가는 거야.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이야기하고는 점수의 가장 기초적인 모듈러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 문제 상황부터 얘기해보자면 이 U는 202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기 편하게 보면 1부터 202 이하까지의 자연수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집합 S라고 하는 거는 원수의 합의 5의 배수, 즉 여기서 예를 들어 S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부분 집합을 나누거나 만들 수 있는데 1, 4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얘네 쪽에 더하는 거예요. 5지. 그럼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 2, 5, 3까지는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하게 됐을 때 5의 배수 어떤 거를 두 개만 꺼내서 더해도 5의 배수가 안 되면 된다는데 아, 안 되네. 얘네 두 개 때문에. 그치? 얘네도 안 된다. 그러면은 1, 3 같은 경우는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핵심을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5의 배수가 되는 혹은 이제 문제에서 n의 배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체적인 자연수의 범위를 이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부터 n-1까지에 대한 경우의 수로 0이고부터 n-1, 1까지에 대한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러게 되냐면요. 혹시 모듈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정보 시간이 아마 정보 시간이 이거 원래 컴퓨터 쪽이랑 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얘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두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모두 n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a라는 숫자를 n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등호로 쓸 때도 약간 이렇게 등호 3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a는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nk 더하기 3꼴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되게 재미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n으로 나눠서 나머지는 여기서 똑같이 뭐라고 이렇게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는 뭐랑 똑같냐면요 2랑 똑같아요. 왜냐면 미안 3이야. 2가 아니라 마이너스이지. 마이너스 2인 것 같아요. 왜냐면 5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3만큼 0부터 3만큼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5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2만큼 거꾸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5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인 것과 5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거를 두 개를 더하면 5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에 대한 흐름을 그대로 갖고 와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구한 다음에 얘하고 얘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 얘네들도 서로 공존할 수 없다. 그럼 얘를 선택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5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0, 즉 5의 배수 찾으라는 거네. 그렇지. 40. 요거는 41개예요. 이런 거 찾을 때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개수. 얘도 41개, 40개, 40개 나와요. 그러면 자, 얘네들은 공정소수니까 얘 선택하는 게 맞겠지. 얘네들은 공정이니까 얘 선택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81이라고 쓰면은 틀려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일단 선택을 못하니까 여기 중에 하나는 더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더했을 때 5의 배수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하나는 5의 배수가 되는 건 상관없지. 그치? 그러니까
82 더하기 1까지의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꼼꼼함을 원하는 문제예요. 난이도로 꼼꼼함을 원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한 네 말씀해 주세요. 저거를 응. 41이랑 40을 네. 둘 중에 뭘 가져갈지 생각하다가 네, 40을 가져갔거든요. 40을 가져갔어요? 근데 예. 이게 죽겠다. 아니 이게 된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응. 둘이 뭔가 최대를 보는 거니까 40을 가져가는 그게 낫겠죠?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 선택이 뭐냐면은 세뱃돈 주겠다고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 4개 중에 뭐 갖고 갈래? 만 원짜리 4개요 이렇게 갖고 왔거든. 장수가 많아서 더 많아 보여요 이거 아니야? 본인도 질문하면서 느꼈죠? 아, 네. 자, 그래서 우리 게임을 시간계의 문제를 세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혹시 예은 선생님한테 예고편 받으신 거 있나요? 그 풀이를 네. 같이 한다고 하길래 설명을 네. 해주세요. 아, 그렇죠. 그거를 만약 시간이 남으면 제가 풀이를 다른 풀이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요 문제 완비는 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보겠습니다. 문제는요. 3번, 4번, 7번을 할 거고요. 7번은 대호 선생님이랑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7번. 그러면은 3번하고 4번은 이거는 7분 드릴게요. 일단 3번 먼저 해주세요.
3번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3번 다 끝나셨으면은 4번 하셔도 좋아요. 너무 막히는 게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가에 일단은 이 x가 말하는 건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여기 있는 부분집합 중에 원소를 자유롭게 꺼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4, 6 이런 식으로 x를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가에서 nx가 2보다 크거나 이 x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2개 이상이 이런 얘기 있죠. 근데 x 원소끼리는 서로 쏟아내는 얘기는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2, 4는 서로 서로의 관계가 그렇지. 그러니까 만들 때 2, 4, 6은 할수 있다 없다. 일단 그럼 어떻게 만들까? 1, 2, 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즉 배수끼리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한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우리는 어떤 녀석들이 서로 배수 관계이냐 이거부터 먼저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2, 3, 8은 거기 중 4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은 정답이 94개입니다. 많이 어렵죠. 집합에서의 경우의 수 문제가 걸쳐져 있는 수가 되게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편에 속해요. 왜 그러게 되냐면요. 경우의 수 같은 문제를 그냥 집합 제외하고 풀게 됐을 때에는 솔직히 어떤 식으로 내가 경우의 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지 그게 좀 흐름이 보이거든. 근데 집합이 끼는 순간 원소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같다라고 놓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본인이 중복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합 문제를 풀 때는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것으로 경우의 수를 접근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깔끔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은 잘 이해되시나요? 소수를 소수? 소수? 소수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소 때문에 소수 얘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 S라는 원소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1, 2, 4, 6, 8. 그 다음에 3, 6은 한 번 더 쓸게요. 6, 9, 4, 5, 7, 8, 9, 5. 자,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서 2, 4, 6, 8 중에서는 선택한다면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지. 그 다음에 3, 6, 9 중에서도 선택한다면 한 개만 쓸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누가 마음에 걸리죠? 6이요. 그치? 그럼 내가 6을 선택하는 순간 여기서도 하나만 선택하고 여기서도 하나만 선택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통 우리가 경우수 문제 풀 때는요, 전제 조건이 많이 걸려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경우수를 세주면 좋아요. 따라서 이 6을 포함할 것이냐 혹은 6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이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6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 중에 6 선택하고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1, 5, 7 내가 선택하는 말은 자유라는 얘기지. 근데 걸리는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간을 잘 봐야 된다. 그렇지, 2개 이상. 즉 1, 5, 7 중에 무조건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1, 5, 7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렇지, 8개 중에 공집합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공집합이 되는 순간 내가 6만 선택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 5, 7 중에 무조건 원소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따라서 얘는 2의 3승에서 빼기 1, 즉 7개가 6이 포함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얘가 이 얘기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 체계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여러분들이 여쭤볼게요. 6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6을 지워버린다는 얘기지? 자, 이제 여기서 전제 조건이 걸려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30. 그렇지. 3, 9나 2, 4, 8이지. 그렇지. 즉,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6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2, 4, 8 중 1개. 그치? 혹은 3, 9 중 1개. 그리고 또 있나요? 그렇지. 즉 1과 2를 선택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2, 4, 8 중 1개, 3, 9 중 1개, 2, 4, 8, 3, 9를 아예 선택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2, 4, 8 중 1개를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여기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1, 3, 9, 5, 7을 선택합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써보면 1 찍어볼게요. 3, 9, 5, 7. 그러면 마치 원소 4개를 갖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드는 거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2의 4승에서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3분은요? 1, 2, 4, 8. 그 다음에 5, 7. 그러면은 이것도 원소 4개, 아니 원소 얘는 4개 맞죠? 4개 중에 이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 이 모두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 1, 5, 7 중에 우리 이제 부분집합을 만드는 건데 2의 3승계에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각각 3개니까. 그렇지. 3개니까. 지금 여기 3개, 그냥 2의 세제곱하고 끝내면 됩니까? 그 한계를 택할 때는 한계를 택할 때는 아무것도 아,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거라 얘는 1, 5, 7 하나씩 선택할 때 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야지만 2개 이상이 선택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은 94개가 나오게 돼요. 네. 아,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거 빼먹었다. 2, 4, 8 중에 하나 선택하면 여기다 곱하기 31을 줘야겠지. 여기다가도 곱하기 21을 줘. 네, 그런지 이해되시죠? 이거 30, 22 안 되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싹 다 줍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려고 했을 때 보자. 혹시 이거 질문하셨나요? 이해하시는 그거 이거 질문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빼먹었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흐름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을 텐데 이 경우의 수를 어떤 식으로 체계를 잡느냐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설지에서도 이렇게 풀고 있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해설지에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31 하고 네. 3분도 경우에서 2개 나왔어요. 20 하나 또 해는 거예요, 30. 그렇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3이 또 들어가겠죠. 네. 그쵸. 맞습니다. 정확해. 답이 몇이었어요? 답이 그래서 94개. 나오고 계산해볼까요? 맞아. 15분 6에서 40. 그렇네. 뭐가 있는데? 뭐지? 뭐야? 중국도 되나? 중국 된거 같은데. 경우에서 5%는 무조건 중국. 잠깐만 예식하는 거 둘다 좀. 잠깐만. 내가 알아보고 있어. 거의 2, 4, 8, 9, 10. 중국 3개. 쓰고 있어. 얘가
1, 2가 중복이 생기네요. 1, 2가 중복이네요. 그냥 어떻게 이해를 2 하나 들어갈 때 3 하나 들어갈 때 둘 다 들어갈 때 아니면 둘 다 들어갈 때 4개로 나눠서 그게 맞네요. 저희 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거를 너무 한 번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경계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2, 4, 8 중 한 개를 쓴다라면 3분은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4, 8을 안 쓴다. 여기서는 1, 5, 7만 쓴다. 그러면 30에다가 7.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걸 똑같이 1, 5, 7만 쓰는데 20에다가 그 다음에 1, 2 모두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풀고 쓰는데 그러면 31, 21, 나머지 3개 중에 3. 그렇지. 이렇게 되면 48. 그러면은 28, 42, 46, 94. 이렇게 아,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생각나고 이렇게 네 가지 흐름을 잡는 게 아까 1, 2번에서 겹쳤던 게 생겨서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4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제가 3시까지 시간을 드리고 해설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37개가 정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문제 끝부터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B랑 C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인데 동시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조건에 따르면 이 얘네들이 B는 또 C의 부분 집합이면서 얘네들의 원소를 다 더했을 때 짝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풀 과정을 쓱 봐봤을 때 벤다이어그램을 아주 이제 잘 그리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에요. 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냐?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B의 원소가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B의 원소에 C의 원소는 결국엔 B의 원소 하나 더 갖거든요. C가.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C, 즉 B하고 C 사이에 있는 집합을 D라고 했을 때 물론 나중에 이게 차집합이라고 배우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SC는요. SB에서 SD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치? 즉 그러면은 B의 원소의 합은 자연수로 2배가 되니까 짝수가 되죠. 그럼 여기서 짝수를 역할을 해주니까 B에서 끝난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뭘로 잡는다? 이 SD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SD가 0인 순간은 존재하겠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B하고 C하고 정확하게 똑같다.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면서 A의 부분 거기다 보면 어떻게 해? 2의 세제곱, 2의 4제곱이죠? 4제곱에서 1을 빼줘야 되겠지. 그치? 분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나가서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경우수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즉 SD가 2일 때부터 몇 가지 생각해주면 될까요? 4도 되니까 그치? 6은요? 되겠지. 그리고 8은요? 되겠지. SD가 10이거든요. 안 되겠지. 왜냐면 1, 2, 3, 4를 다 하면 그때 10인데 그러면 B가 공식하게 되는 얘기잖아. 그럼 이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SD가 2인 거는 D가 뭐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D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주거든. 그러면 D가 4일, SD가 4일 때는 일단 4. 그냥 또 있을까? 그렇지. 이거 다 생각해 줘야 돼. 얘는요? 2, 4. 그렇지. 또 있나요? 1, 2, 3.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 8일 때는요? 1, 2, 3. 1, 그렇지. 요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경우수들 D가 2일 때, 4, 1, 3일 때, 2, 4, 1, 2, 3일 때, 1, 3, 4일 때 이런 식으로 하나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만 어차피 나머지 흐름은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만 한번 하고 나머지 한번 잘 채워보세요. 그럼 D가 일하는 얘기는 여기가 일하는 거지? 그러면은 B가 될 수 있는 걸 세면 되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B는 2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공집합이 아닌 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4일 때도 얘랑 계속 똑같이 나오겠지? 1, 3일 때는 여기가 1, 3이라니까 B는 2, 4, 2의 경제포체예요. 그래서 싹 다 더해 나오면 37이 나와요. 생각보다 쉽죠? 아, 2개만 더 쓸게요. 생각보다 쉽단 말이지. 2개만. 오, 2개만 더 쓸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생각보다 다 적게 나와요. 원소의 수가 애초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나와서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여기까지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 조금씩 하시길 바랄게요. 안 먹으러 먹었나요? 저거 너 4시간 주잖아. 사실 거야? 저녁 먹는 거를 미리 먹고 사실 거야? 사실